대리운전 기사님 한 분, 그리고 스마트폰 앱.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조합이죠?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조합에서 대한민국 노동법의 역사를 새로 쓸만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배달 앱이나 택시 호출 앱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앱을 통해서 일하는 분들은 과연 회사에 소속된 직원일까? 아니면 그냥 자유로운 개인 사업자일까? 바로 얼마 전에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 해묵은 질문에 대해 아주 의미심장한 답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는 결정인데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한 명에 대한 판결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 경제, 이른바 긱 이코노미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법정 다툼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이 일감을 받던 플랫폼 회사와 맞서면서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작은 2017년이었어요. 한 기사님이 회사랑 동업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는데 1년 뒤에 동료들과 함께 노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회사가 당신들은 직원이 아니니 노조를 만들 수 없다면서 교섭을 거부하고 오히려 소송을 걸었죠. 그렇게 시작된 기나긴 싸움이 2024년 드디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 겁니다. 회사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우리 기사님들은 직원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을 선택하는 독립적인 사업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갈등의 핵심이 한눈에 들어오죠. 회사 입장에선 기사들이 자유롭게 콜을 골라받는 독립 계약자라는 거고요. 반면에 기사님들 입장은 달랐습니다. 사실상 수입의 전부를 이 회사에 의존하고 있고 콜을 거절하면 불이익까지 받으니 이건 경제적으로 종속된 거다. 그러니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라는 거였죠. 법원은 바로 이 둘 사이에서 판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법원은 어떤 잣대로 이 복잡한 문제를 들여다봤을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법원은 근로자라는 개념 자체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법원의 해안이 빛을 발합니다. 보통 근로자 하면 떠올리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좁은 틀에만 갇히지 않은 거죠. 대신 노동조합법이라는 훨씬 더 넓은 시야로 접근했습니다. 노동조합법의 진짜 목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할 권리를 지켜주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단순히 월급 받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특정 사업의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 판단 기준이 바로 이 6가지입니다. 일종의 체크리스트라고 볼 수 있죠. 소득을 얼마나 한 회사에 의존하는지, 수수료 같은 계약 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그리고 기사들의 노동이 이 회사의 사업에 꼭 필요한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거였어요. 이 6가지 기준에 대리운전 기사님의 상황을 하나씩 넣어보니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수입은 전부 회사의 앱을 통해서만 들어왔고 요금이나 수수료도 회사가 다 정했죠. 심지어 콜을 거부하면 다음 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사실상 회사의 지위와 감독 아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기사님은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볼까요? 사실 이 판결은 단순히 대리운전 기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이거든요. 바로 특수고용직, 줄여서 특고라고 불리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학습지 선생님,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님, 그리고 요즘 정말 많아진 각종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계약서 상으로는 사장님인데 현실에서는 거의 한 회사에 묶여서 일하는 분들이죠.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22.9%.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 4명 중 1명 가까이가 바로 이런 특수고용직 같은 비정형적인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퍼센트로는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걸 사람 수로 바꾸면 무려 860만 명입니다. 860만 명이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앞으로 우리 사회,
특히 이 긱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번 판결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법적 무기를 쥐어준 셈이 됐다는 거죠. 이번 판결은 분명 한국 노동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인 지금 과연 한국의 이 결정이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